네, 이 시간에도 두 전문가들의 관심 섹터와 또 업종 내에서의 탑픽을 두루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투자 노하우를 꼭 발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송기훈 전문가의 관심 섹터부터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자, 먼저 등장한 쪽은 피부 미용입니다. K뷰티 관련주의 글로벌 경쟁력이야 정말 상당해진 것 같아요. 글로벌 입지도 탄탄하게 다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전문가님, 작년은 K푸드 쪽이 또 열풍이었잖아요. 그쵸. 올해는 완전히 이쪽으로 피부 미용 쪽으로 또 많이 주도주가 되는 것 같아요. 뭐 푸드도 여전히 괜찮고요. 네. 예, 뭐 4분기 실적 시즌을 통해서 이제 K뷰티 관련주들이 시장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글로벌 확장 경쟁력이 다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요. 올해 실적으로 검증된 K뷰티 종목들이 시장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K뷰티 기업들은 이제 단순한 일회성 유행을 넘어서 실제적인 글로벌 시장의 확대와 수익성 개선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확인이 되는데요. 특히 해외 매출 비중이 높거나 신규 시장 진출에 성공적인 기업들이 더욱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흐름은 K뷰티 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글로벌 소비재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보니까 의료 병원이나 이런 시술을 받았던 그런 쪽의 매출 증가 추이가 또 상당하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에게 레이저, 보톡스 이런 피부 미용 관련 시술이 정말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쪽 성장성 상당한 건 맞죠? 그렇죠. 지금 18일 지난 18일 한국관광공사의 관광 데이터 랩에 의하면요. 네. 국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외국인의 소비 금액이 지난달에 1,877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4월에 비해서 이제 83%가 늘어났고요. 전달 대비해서는 약 22%가 늘어서 두 달 연속 사상 최대치를 갱신한 거거든요. 네.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피부과를 선호하는 이유는 높은 시술 퀄리티하고 또한 이제 기술력, 그리고 또 한국이 이 성형외과 쪽으로 굉장히 좀 글로벌적으로 유명하거든요. 입지가 예, 탄탄해진 것 인정받는 같아요. 높은 기술력과 네.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자연스러운 결과물을 갖다가 추구하기 때문에 외국인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또 가격 같은 경우에는 서구권이나 이제 본국 대비해서 합리적인 가격이고요. 보통 한 20-30% 정도 저렴하게 시술을 할 수 있고요. 많게는 3분의 1 수준까지도 그 정도 가격으로 시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 관광이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으로 와서 여러 가지 피부 미용 관리와 시술, 성형 등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보통은 피부 미용 산업은 내수격으로 많이들 인지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완전히 수출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 수준 아닌가요? 거의 그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가 이제 미용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사실 그런데 탈모하면은요, 지금 가장 세계에서 많이 가는 나라가 저기 터키 쪽입니다. 사실. 터키요? 예, 네. 터키 탈모 시술이 굉장히 발달해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저렴해서 탈모 쪽으로는 터키로 많이 가고 피부 미용 쪽으로는 거의 우리나라로 옵니다. 약간 한국 피부 미용 산업이 2019년에서 2024년도까지 연평균 16%씩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2024년 시장 규모는 약 8,835억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에서 이제 외국인 피부과 관광객 수요가 5년간 연평균 약 28% 정도 성장한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까지는 연평균 16%인데 앞으로는 연평균 28%까지 성장한다고 예상을 하고요. 더 점프하는 그렇죠. 거네요. 예. 2029년도까지는 200만 명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관련 수혜 기업으로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쪽으로 굉장히 관심을 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업황 분위기가 상당히 긍정적인 건 맞는 것 같고요. 지금 특히나 중국 쪽을 본다면 한알령 해제 이슈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하나하나 실행이 된다면 이제 중국인들도 국내로 들어와서 이제 여러 가지 시술을 받지 않을까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는데 일각에선 또 이런 우려도 있어요, 전문가님. 보톡스, 필러, 미용기기 쪽이 이미 많이 올랐다. 네. 주가가 너무 또 과열이다 보면 지금 굳이 접근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네. 의문도 제기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한알령 해제로 인해서 중국인 의료 관광객 증가 기대감은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고요. 관련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은 더욱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과거에도 이제 한국 의료 관광의 시장에 이제 큰 손이었고요. 또 그 수요가 살아난다면 관련 기업들한테 큰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지만 이미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접근한다면은 실제 중국 매출 비중이 유의미하게 늘어날 수 있는 기업, 아니면 이제 글로벌 시장 확장을 위해서 구체적인 전략과 성장성을 겸비하고 있는 기업이나, 네. 아니면 경쟁사 대비해서 차별화된 기술, 그다음에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아니면 이제 재무적으로 안정적이면서 꾸준한 이익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을 바탕으로 옥석 가리기를 진행한다면은 충분히 아직도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송기훈 전문가의 피부 미용 관련주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업종에 이어서 업종 내 탑픽들도 공개를 해드리고 있죠. 자, 이쪽 피부 미용 관련해서는 어떤 기업들이 등장할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하실까요? 자, 피부 미용 관련주 탑픽 첫 번째입니다. 메디톡스가 나오네요. 메디톡스 1분기 실적이 상당히 괜찮았잖아요. 대표 주자로서의 입지는 공고히 다졌다. 이런 평가가 많던데요, 네, 전문가님. 맞습니다. 메디톡스 하면 전통의 강자죠. 네. 예, 올해 1분기 서프라이즈 매출을 기록하면서요, K보톡스 대표 주자로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는 보톨림 톡신 분야에서 국내 선두 주자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회사고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특히 동남아시아, 남미 등 신흥 시장에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매출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메디톡스의 제품 경쟁력과 글로벌 마케팅 전략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이제 메디톡스, 톡신, 이노톡스, 코어톡스 등 다양한 보톨리눔 톡신 제품 라인업을 구성을 갖고 있고요. 또 각각의 시장과 특성에 고객 니즈에 맞춰서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히알루로산 필러, 뉴라미스 등 다른 미용 의료기들도 런칭을 하면서 매출을 이어가고 있고요. 과거 소송 리스크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상존해 있었지만 이런 것도 이제 점차 해소가 되는 구간에 와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메디톡스 하면은 전통적인 보톡스 강자 아닙니까? 또 그래서 이건 투자 심리 개선에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요. 이번 실적은 K뷰티 및 K의료관광 트렌드 속에서 피부 미용 관련 기업들의 강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특히 중국 시장의 회복과 맞물려서 추가적인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대표 주자격답게 1분기 실적도 좋게 나왔는데 문제는 주가가요. 네. 실적은 좋았지만 급락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로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보통 실적 발표 후 기관 투자자들이 대량으로 이제 뉴스에 팔아서 매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이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제 스트리트 컨센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일반 컨센이 아니라 이제 여의도에서 따로 불리는 컨센이라고 있어요. 그 컨센에 못 미쳐서 기대치보다 낮다 이러면서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또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돼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뉴스에 판다고 이런 차익 실현에 나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에 약간 못 미쳤는데 이 못 미친 이유는요, 일회성 법무 비용, 그러니까 메디톡스가 소송이 많이 걸려 있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소송 비용이 약 120억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1분기에. 근데 이거는 일회성 비용에서 2분기에는 발생이 되지 않고 있고요. 법무비는 이제 미국, 중국 파트너사에서 이제 과거 국제 분쟁에 따라서 발생한 일회성 비용이기 때문에 2분기에는 해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긍정적인 성장세, 그 실적 추이가 이어질지 계속해서 지켜볼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호재성 재료 몇 가지를 본다면 메디톡스 관련해서 어떤 기대감으로 꼽는 게 브라질 톡신이 등장을 합니다. 네.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투자자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디톡스가 예. 가장 지금 주목받는 이유는 이 브라질 톡신 시장의 확보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오. 브라질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톡신 시장이 큽니다. 남미 최대 규모의 미용 성형 시장을 브라질이 갖고 있고요. 또 브라질 같은 경우에 인구가 많고 경제 규모가 큰 만큼 미용 의료 시장도 규모가 매우 큽니다. 특히 남미에서 보톨리눔 톡신 시술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브라질이고요. 그래요. 예, 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에서도 미국, 중국에 이어서 3대 시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브라질 시장이. 오. 그 정도로 이제 브라질 시장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성형이나 이런 미용 시술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없습니다. 또 그래서 미용에 대한 관심도나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브라질은 또 미국 등 선진국 대비해서 시술 비용이 약 50에서 60% 저렴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북미 쪽에서 많이 넘어와서 시술을 하고 있고요. 브라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엄격합니다. 이 미국 FDA만큼 이 톡신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다 줄 수도 있고요. 시술 개념도 굉장히 좀 발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렴한 가격과 풍부한 시장, 그다음에 엄격한 품질 관리, 이걸 3대를 갖다가 엮어가지고 브라질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또 저희가 자세히 몰랐었던 내용인데 브라질 시장의 그 미용 쪽에 어떤 그 신뢰도와 그 성장성이 또 상당한 부분이 있었네요. 메디톡스에는 호재가 될 것이다 말씀을 주셨고 최근에 보면 차세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도 글로벌 시장을 아주 공략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뭐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상당히 일조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 이제 차세대 보툴리눔 톡신이 이제 뉴럭스 이제 수출명이거든요. 뉴럭스를 기존 메디톡신은 있는 주력 제품으로 이제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앞서 언급해드린 이제 브라질 블라우아와의 계약을 통해서 뉴럭스의 브라질 진출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브라질 시장 규모가 세계 3대 시장 중에 하나고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는데 인허가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기술력 갖고는 이 브라질에서 허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브라질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을 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이제 메디톡신이나 톡신 종류들이 전부 다 가루거든요. 네. 가루인데 이제 액상형입니다. 액상형 톡신이 이노톡스를 갖다 개발해서 글로벌 확장 경쟁력을 갖다가 받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분말형 대비해서 편의성이나 장점에 있어서 잠재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액상형 같은 경우, 이노톡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화가미 파트너십 확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톡신 외에도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인 뉴라미스의 해외 매출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이번에 이제 이 브라질을 갖다 기점으로 해서 남미 쪽하고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또 중동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제품의 성장을 갖다가 이어나갈 그런 영업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에는 사실 뭐 부침이 좀 있었던 등락을 거듭했던 메디톡스의 주가입니다.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았다. 앞서서도 뭐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호실적을 타고 날아올 수 있을까? 앞으로에 대한 전략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메디톡스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 판단하세요? 메디톡스의 이제 1분기 실적은 아까도 말했지만 일회성 영업 그 비용 때문에 좀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에 약간 못 미쳤습니다. 매출은 좋았는데 영업이익이 기대치에 못 미쳤거든요. 그리고 이제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최고가가 67만 원이 넘었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지금 한 16만 원대로 굉장히 많이 고점돼서 많이 빠졌죠. 이제 2023년도하고 2024년 각종 소송으로 인해서 기업 실적이 반토막 이상이 났고요. 굉장히 부진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제품에서는 이제 판매 중지도 당했고요. 하지만 이런 게 점차 다 해소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메디톡스의 영업이익이 턴어라운드되는 본격적인 원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약 2배를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 주가는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으로 볼 수가 있으면서 16만 원 근처에서 분할로 접근해서 중장기적으로 25만 원까지 쭉 보는 전략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기훈 전문가의 첫 번째 탑픽은 메디톡스였습니다. 더 추가적인 자세한 전략은요, 카카오 채널에서 공개됩니다. 필살기 고수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디톡스에 이어서 송기훈 전문가가 또 어떤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두 번째 기업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는 아스테라시스가 등장합니다. 이쪽은 이제 미용 의료기기 전문 기업이잖아요. 이쪽도 호실적 이슈가 있었는데 실적이 전년 대비 얼마나 좋았던 건가요? 정리부터 좀 해볼까요? 예, 네. 상장한 지 얼마 안 되죠. 미용 의료 전문 기업인데 이제 2025년도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약 90%가 실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이 새로 상장했지만 굉장한 영업이익과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호실적을 낼 수 있었던 배경들이 궁금해지는데요. 해외에서의 성장성, 이 부분이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그런 어떤 배경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 어떤 호재성 재료를 좀 풀어주실까요? 예, 아스테라시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발표한 호실적의 핵심 배경은 단연 해외 시장에서 이제 폭발적인 성장세입니다. 아직 글로벌 시장 진출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요. 주요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아스테라시스의 이제 신제품인 모노폴라 장비, 이제 쿨페이지라고 있거든요. 쿨페이지가 해외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으면서 매출을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제품은 이제 독자적인 냉각 기술과 고출력 에너지 제어 기술을 통해서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요. 시장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국가에서 쿨페이지에 대한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긍정적인 거는요, 이 소모품 매출이 동반 성장이 되고 있습니다. 미용 의료기 시장에서 장비 판매만큼이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소모품 판매거든요. 네. 이 시술 시 사용되는 소모품 매출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쿨페이지 같은 장비가 많이 팔릴수록 소모품이 자연스럽게 확대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실적 개선에서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또한 장비 판매가 증가할수록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아스테라시스가 2026년에는 미국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K뷰티 다른 브랜드들을 보더라도 북미 쪽의 진출이 상당한 모멘텀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미국 시장에 진출을 내년에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어떤 점프업도, 레벨업도 저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 미국은 이제 전 세계 미용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고요. 인구 규모, 높은 의료비, 지불 능력, 미용 시술에 대한 개방적인 문화를 고려할 때 미국 시장 진출은 기업의 매출과 수익성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죠. 최근 몇 년간 K뷰티는 단순한 화장품을 넘어서요. 미용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북미 시장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의료기기 뿐만 아니라 K뷰티 제품들은 서구권 대비해서 합리적인 가격대에 높은 품질을 제공하면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고요. 한국의 미용 시술 트렌드가 글로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아스테라시스의 주력 제품인 이제 쿨페이지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FDA 인증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신개념 장비인 쿨소닉 역시 2025년 내 FDA의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FDA 승인은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미국 정부가 공인하는 것으로서 이는 곧 미국 시장 내 신뢰도와 경쟁력 확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까다로운 FDA 승인 절차를 통과하는 것 자체가 높은 기술력과 제품력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2025년에 이제 FDA 승인을 완료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인 영업 및 마케팅을 시작한다면 2026년 매출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 또 여러 가지 기대감을 받고 있는 아스테라시스입니다. 실적 모멘텀도 배가 되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또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전략적으로는 궁금한 게 지금 이제 가속도가 붙어 있는 모양새거든요. 여기에 따라가도 괜찮을까요? 글쎄요, 제가 이거를 방송 출연하기 전에 잠깐 봤는데 굉장히 좀 많이 또 가고 있더라고요. 네네. 최근 좋은 실적하고 이제 시장 분위기 또 K뷰티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탄력을 받아서 주가가 박스권을 돌파를 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 또 그다음에 이제 이 시장 트렌드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업황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고려할 때 이 주가가 탄력을 받아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쫓아가는 전략보다는요, 기다렸다가 10,000원에서 11,000원 사이 정도로 좀 기다렸다가 눌림을 이용해서 분할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고요. 네. 중장기로는 이제 14,000원에서 또 길게는 뭐 한 저는 15,000원, 17,000원까지도 보고 있는데 일단은 14,000원을 목표로 해서 10,000원에서 11,000원 사이에서 매집해서 분할로 접근해서 끌고 가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봅니다. 네. 자, 아스테라시스의 투자 밴드까지 확인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기훈 전문가의 시장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 채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더 많은 정보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